안녕하세요, 투자자님. 2025년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오늘 시장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어, 장 초반엔 분명히 괜찮았잖아요. 상승세도 보였고. 근데 왜 다시 이렇게 가라앉았을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시장을 보면 딱 기대랑 불안이 계속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역시 그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였죠. 특히 대주주 기준 완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될 거다 뭐 이런 소식 나오면서 금융주들 있잖아요. 잠시 좀 움직였죠. 부국증권이 한 7% 넘게 올랐고 KB금융도 1% 이상 오르면서 분위기를 좀 이끄는 듯 했어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오후 되면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느낌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죠.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었나요? 분위기를 바꿀 만큼? 아, 그럼요. 이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그만큼 컸다고 봐야죠.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갑자기 좀 혼란스럽게 나오면요. 해당 종목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되거든요. 오늘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거였다고 봅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걸 보면 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내용 관련해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분석은 2025년 8월 12일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님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알죠.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요. 자, 근데 이제 또 시장이 다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밝은 쪽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미국 마이크론 실적 전망 좋아졌다는 소식이 아주 큰 힘이 됐죠. JMB 같은 경우는 오늘 24% 넘게 급등했던데요. 이게 그 구형 디램 가격 오른다는 전망,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이크론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황 전체가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 특히 JNB 같은 장비주는 레거시 디램, 그러니까 구형 디램 가격 반등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최신 메모리 HBM3E 12단 제품 공급 확정했다는 뉴스, 이것까지 더해주면서요. DB하이텍 또한 1.5% 넘게 오르고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좀 주춤할 때도 이렇게 확실한 성장 이야기가 있는 쪽은 다르구나, 이걸 보여준 거죠. 기술주 말고 다른 테마들도 오늘 꽤 활발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대화 다시 하자 이런 언급하니까 코데즈 컴바인,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소위 남북 경협 테마주 갑자기 급등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나 발언들은 단기적으로 관련 테마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23% 넘게, 좋은 사람들도 15%나 급등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신규 변이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카이노스메드는 상한가 갔어요. 플러스 29.9%. 정부에서 KAICT 만든다는 발표 예정 소식, 이것 때문에 플리토 같은 인공지능 관련주도 한 13% 넘게 올랐죠. 주목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개별 종목 테마들을 막 움직였네요. 정신 없었겠어요. 근데 다 웃었던 건 아니잖아요. 힘 빠진 쪽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통적인 산업 쪽에서는 어려움이 좀 보였어요. 특히 조선주. 지난 7월에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작년보다 58%나 확 줄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노동조합 파업 관련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거 처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HJ중공업이 한 3% 빠지는 등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SK케미컬이 4% 넘게 빠졌던데요. 네, 거기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중국 쪽에서 공급은 너무 많고 수요는 부진하고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코스맥스가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16% 넘게 급락했거든요. 이게 또 화장품 업종 전체 투자 심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한 기업의 쇼크가 산업 전체로 번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네요. 정말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온도 차이가 엄청났던 하루였네요. 대유 플러스 41.53%처럼 정리매매 중에 막 이상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요. 참 오늘 밤에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CPI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글로벌 증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이 지표 결과하고 또 예정된 이벤트들 있잖아요. 15일에 미러 정상회담,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런 대외 변수들을 좀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당분간은 좀 실적이나 성장성이 확실한 쪽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양도세 정책 혼선이라는 국내 이슈, 그리고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이 두 가지 큰 요인 속에서 시장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 덕분에 선방했고, 남북 경협이나 AI 같은 특장 테마들은 또 뜨거웠어요. 반면에 조선이나 석유화학 같은 일부 산업은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네, 결국 오늘 시장은 국내 정책 신호 하나하나, 또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동향 하나하나에 우리 증시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산업하고 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진 산업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상반된 신호들이 막 뒤섞여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나타났던 이런 급등락들이 그냥 뭐 단기적인 뉴스에 따른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시장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어떤 더 큰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 투자자님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바탕으로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